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손해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손해보험이 만기가 1년이고요. 대부분이 소멸성이죠.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없어지는 소멸성인데 반해서 1년 이상 길게 가입하는 손해보험을 우리가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겠죠. 자, 정의 먼저 볼게요.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일반 손해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3년, 1년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3년 이상인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간혹 가다가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3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장기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위험 보장 기능이 있고요. 만기에 됐을 때 환급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저축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험 기간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1년짜리 일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매년 재가입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도 가능하고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이 15년 이내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요 15년. 자, 우리 나왔던 문제 한번 보면 보험 기간 1년마다 매년 자동 갱신되어서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처음에 가입할 때 3년 이상 가입하면 중간에 물론 최근에 나와 있는 갱신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갱신 없이 보험 기간 동안 쭉 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100세 만기까지 가능한데 이걸 80세 만기로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고요. 15년 이내만 가능한데 15년 이내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길게 가입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년, 두 번째 보장성은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축성은 15년 이내만 가능하다. 명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 개정에 의한 운용, 요건 이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축보험료, 그래서 우리 위험보험료,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하기 위한 위험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사업비, 요거는 이제 보험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 거니까 저축보험료 요것만 가지고 저희가 쌓아서 나중에 만기에 환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저축보험료는 다른 일반 계정과 다르게 별도로 모아놔야 나중에 환급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정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는 위험보험료도 운영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저축보험료만, 위험보험료나 부가보험료는 기간이 경과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보험료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저축보험료는 끝까지 계속 쌓아서 만기에 환급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축보험료만 특별히 특별 계정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는 상품은 개인연금, 연금저축이 있고 퇴직보험,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이 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보험 같은 경우는 노후 보장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운영하고요.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운영합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특별 계정 운용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개인연금, 2번 퇴직연금, 3번 장기 손해보험, 4번 자동차 보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환급금 지급제도. 환급금은 두 가지가 있죠. 만기까지 끝까지 보험을 잘 유지하시면 만기에 드리는 만기 환급금이 있고요. 중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시면 그때까지 드릴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기 환급금은 보험료를 완납하시고요. 보험 기간을 만료하시게 되면 지급을 하죠. 만기 전에 보험 가입 금액의 80%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 계약에 80%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건 예를 들면 제가 사망 시 1억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사망하시진 않았지만 뭐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 큰 상해로 인해서 1억에서 80%인 8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지급한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되는데 소멸된 이후에 만기에 가서 나는 만기가 됐으니까 환급금을 주세요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80%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해서 계약이 소멸되었다면 그 경우에 만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요. 요거는 모든 보험 계약이 동일하고요. 금리 연동의 경우에는 변동에 따라서 계약 당시의 예상 환급금보다 만약에 이자가 오르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이자가 떨어지면 적어질 수 있겠죠. 요거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시험에 요거 만기 전에 가입 금액의 80% 이상을 지급해서 계약이 소멸됐다면 이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무나 뭐 당연한 것이지만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 문제에는 계약 소멸 이후에도 지급한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요. 계약자께서 해지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미납하시게 되면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 의사는 난 더 이상 어떤 이유에서는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해지할 테니 돌려주세요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의사 표현을 안 했는데 보험료 납입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납입 최고를 하겠죠. 납입 최고였는데 그때까지도 안 내면 해지가 되죠. 요게 이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될 건데요. 해지 시까지 적립되어 있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 하나 알릴 의무 위반. 그래서 고지의 의무가 있었죠. 이 고지 의무 계약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했다. 이럴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적립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손해가 발생한 후에 해지가 됐다. 이럴 때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보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사전에 알려야 될 걸 잘못 알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그 지급된 거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 발생 후에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동보건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장기 화재 보험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자동보건은 뭐냐면 1회 사고 보험금이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입 금액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80%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가액은 1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부보험으로 잘 가입했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도 1억이에요. 불이 났는데요. 반 탔어요. 그러면 불이 났는데 반 탔다. 가액이 1억이니까 손해사정하면 우리 그 손해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반 탔으니까 5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나가죠? 우리 가입금액 1억, 가액 1억, 전부보험 잘 가입했으니까 손해액 전부 나가겠네요. 그쵸? 5천만 원 손해났으니까 5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근데 다음에 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0% 타서 6천만 원 손해났어요. 그러면 보상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원래 가입하신 건 1억을 가입하셨는데 지난번에 불이 나서 5천만 원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6천만 원 사고가 났지만 5천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로 갈 건지 아니면 원래 1억 가입하셨으니까 5천만 원 손해가 났더라도 보상을 했더라도 이번에도 다시 6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건지에 대한 문제죠. 네, 후자입니다. 뭐냐면 80% 미만 사고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보험 가입 금액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이걸 우리가 자동 복원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에는 가입 금액의 80%인데 가액의 80%라고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어요. 가액이 아니고 가입한 금액의 80%. 이 80%도 뭐 90%, 70% 문제 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 복원 안 된다는 문제도 나고 있어요. 기억하실 거 가입 금액의 80% 미만이라면
자동 복원된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이하로만 사고가 나면 몇 번 불이 나더라도 보상금은 그 손해액만큼 다 지급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입금액 공제 없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개념이죠. 잔여 기간 동안 보험사고 전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자동 복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가입금액의 80%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험료 납입 방법과 납입 주기인데요. 납입 방법은 뭐 자동 이체하실 수도 있고 직접 납입하실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하실 수도 있고 지로 고지서로 납입할 수도 있겠죠. 납입 주기는 원칙은 연납이 원칙이죠. 대부분의 보험이 연 단위로 보험을 계산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해드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낼 수 있게 해드리기도 해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일시납, 매월 낼 수 있도록 월납, 2개월 납, 3개월 납, 6개월 납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선납 할인이 있는데요. 선납은 뭐예요? 제가 예를 들면 매월 내는 월납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뭐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해외여행 가는 동안에 돈을 못 낼 것 같아요. 6개월치를 내가 먼저 낼게요. 요게 이제 선납이죠. 원래 내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미리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리 낸 돈은 일반 계정에 들어와 있을 거고 얘는 이자가 붙어서 계속 구르겠죠.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 부분만큼을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 선납 할인입니다.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은 선납이 가능하고요. 3개월 이상 선납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이자만큼 깎아주는데 그 이자가 예정 이율이고요. 그걸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임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도 선납 할인이 가능하다. 이건 틀린 이야기고요.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2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고 있고요. 예정 이율로 할인을 해주는데 계약 대출 이율, 정기예금 이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예정 이율로 할인한다. 이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 최고. 이 부분은 뭐냐면 보험료를 쭉 내시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료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때 안 내신 거예요. 보험료가 이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 안 내셨으니까 보상 안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판결을 했는데 이분이 30년짜리 가입하시고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내셨어요. 딱 한 달 연체했는데 그때 마침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안 된다.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보장을 해주면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한 거냐면 보험료 납입이 안 됐어도 이분이 실수였든 고의였든 뭔가 이분이 이걸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보험료 미납이 되면 보험료를 좀 내세요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 안내 기간을 일정 기간 두고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넘어가도록 보험료 안 내시면 그 이후에는 해지가 돼서 보상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면 납입 최고 기간, 독촉 기간이 되는데요. 납입 최고 기간은 납입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이에요. 예를 들면 3월 15일이 내가 보험료 내는 날이에요. 그러면 납입 최고 기간은 언제예요? 납입일이 속한 3월 다음 달 4월 말일이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계산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개념은 납입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이에요.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 아니에요. 시험에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 15일이면 3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달 4월 말이다. 납입일이 속한 다음 달 말일이다. 기억해 주시고 보험료 미납 시에 납입 최고 기간은 종료일의 다음 날, 납입 최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3월 15일이었으니까 납입 최고 기간은 다음 달 말일 4월 30일까지예요. 그때까지 돈을 안 내시면 5월 1일 날 해지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료일에 해지된다.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종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고요. 납입 최고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납입 최고 기간, 독촉하는 기간 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나면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후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고 기간 중 일부 보장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거 없어요. 납입 최고 기간에는 똑같은 거예요. 보험료 내신 것과 우리가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한하거나 이런 거 없이 동일하게 보장한다. 자, 해지된 계약의 부활. 이분이 납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안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 납입 최고 언제까지 돈 안 내시면 해지가 돼서 보상을 못 받으세요 했는데 이분이 돈을 안 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해지가 된 거죠. 해지가 됐는데 이분이 내가 사실은 뭐 해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돈을 못 냈어요. 이거 다시 살릴 수 없어요? 해지되면 해지 환급금을 받아가서 끝나야 되는데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해지할 의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거 내가 다시 살리고 싶으니까 살려주세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밀린 보험료는 다 내셔야 되고요. 밀린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도 한꺼번에 내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그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았으면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까지 같이 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돈만 낸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청약을 하셔야 돼요. 이거 살려주세요. 이유는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죠. 계약이 해지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돈 다 안 낼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고가 났거나 날 위험이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 청약을 하고요. 그 부활 청약을 언더라이팅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부활 청약이 승낙이 되면 그때 계약이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고요. 중간에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해지 환급금 찾아가면 계약은 끝나는 거니까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고 이 3년을 뭐 2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하셔야 되고요. 이때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같이 내야 되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활 청약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승인해야 된다. 틀린 거고요. 부활할 때 계약 체결 시와 동일하게 고지 의무를 똑같이 이행합니다. 그래서 부활 청약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신계약 시 고지한 내용으로 가름한다. 틀린 거고요. 책임 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개시가 된다인데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아니고요. 이자도 같이 내야 되고 부활 청약도 해야 되고 승낙도 받아야 돼요. 연체에 따른 할증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할증 보험료는 없어요. 다만 연체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고 책임 시기는 부활 계약의 승인 시점부터다. 요거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다.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인데요. 해지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시고 다시 여유일 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그래서 계약자가 요청할 때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 범위 내라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해지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해지 환급금이 없으면 당연히 대출은 제한이 될 거고요.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출도 당연히 만료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신청으로 연장 가능하다. 이거 저 은행이 아니잖아요. 보험은 그 보험 기간 중에 해지하는 대신에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미리 대출받아 쓰세요라는 개념이니까 연장은 불가능하다. 계약대출에서는 해지 환급금 범위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청약 철회입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물리는 거죠. 우리 홈쇼핑 취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홈쇼핑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샀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반품을 하죠. 반품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반품을 받아줘야 되고요. 내가 냈던 돈은 돌려줘야 되죠. 보험도 같아요. 그래서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철회가 금지됩니다. 여러분은 두 개를 같이 기억하셔야죠.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두 개가 겹치면 더 짧은 기간이죠. 그 다음에 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당연히 돌려드려야 되고요. 3영업일, 3일 이내에 전액도 중요하고요.
철회 당시에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그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철회, 나 반품해 주세요 했는데 고객이 몰랐지만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반품을 안 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반품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사고가 난 걸 몰랐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물리지 않은 걸로 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기억하실 거 증권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청약일로부터 며칠? 30일. 돈은 언제까지 주죠? 3영업일. 얼마를 주죠? 전액 지급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계약의 취소. 취소는 해지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고 얘는 뭐냐면 계약의 취소는 계약자가 나는 어떤 이유로 이 계약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철회는 계약자의 의사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했던 거를 도로 물리는 반품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계약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설명했거나 또는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할 때 고객이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완전 판매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약관 못 받았어요. 내가 사인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안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철회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다가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취소의 개념, 취소는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흔히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전달, 그리고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 서명, 누락 요 경우에 취소 가능하다. 거기 보면 옆에 증권을 미발급했거나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 챙겨보시고 청구권의 소멸시효인데요.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나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 주세요.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소멸시효인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거나 적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 요거는 소멸시효가 3년이고요. 보험회사가 고객님 보험료 내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는 2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청구권은 더 길게 3년, 보험회사의 청구권은 짧게 2년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 간혹 1년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료인데요. 보험료는 순수하게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료, 순참기름처럼 순수한 보험료인 거죠. 순보험료고요. 부가보험료는 거기에 더해진. 그래서 우리가 순보험료 먼저 보면 보험 사업할 때 순보험료 뭐가 있을까요? 사고 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료가 필요하죠. 그게 위험보험료고요. 두 번째, 만기에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료가 필요하죠. 저축보험료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보험은 사고 날 때 보상하고 만기에 돌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가 순보험료인데 그럼 보험회사는 그 일을 왜 하죠? 사업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계약비, 보험을 맨 처음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용이에요. 보험 만들려면 계리사를 고용해야죠. 계리사가 만들어서 인허가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 받으면 청약서에 약관에 팜플렛에 이런 거 각종 자료들을 만들어야죠. 광고 홍보해야죠.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수당 수수료 지급해야죠. 이 신계약비가 전체 부가보험료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두 번째, 팔면 끝이 아니라 수금해야죠. 자동이체가 됐든 직접 수금이 됐든 어떠한 경우에도 수금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수금비고요. 이렇게 팔고 수금하는 거 이외에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근 직원들도 있어야 되니까 내근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여러 교육하는 강사들도 있어야 되니까 강사료 그다음에 건물 있어야 되죠. 부동산
집기, 비품, 시스템 이렇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의 보험금의 재원이고요. 저축보험료는 환급금의 재원이고요. 신계약비는 모집에 필요한 경비고요. 유지비는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수금비는 수금에 필요한 경비. 그래서 여러분이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정리하시고 실효비라고 하는 거는 부가보험료에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계산하는 3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예정 위험률.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위험보험료와 관련이 있겠죠. 예정 위험률이 높으면 위험보험료가 커지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고요. 예정 사업비율.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부가보험료와 관련이 있겠죠. 사업비와. 그래서 예정 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역시 보험료는 커질 거고요. 예정 이율, 이자율이죠.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얘는 만기 환급금을 주는 저축보험료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실 때 이자율이 높아지면 굴러가서 만들어지는 돈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만기 환급금을 주는데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러면 환급금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면 만기에 1,000만 원 드릴게요. 이자가 5%로 구를 때하고 3%로 구를 때하고 5%로 구르면 더 조금만 굴려도 되겠죠? 그래서 예정이율은 보험료와 반대 방향이에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위험률과 예정 위험률 사이에 차이, 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이거를 위험률 차손, 위험률 차익이라고 하고 사업비가 높아지면 보험료 부담은 커지죠. 이거를 사업비 차손, 사업비 차익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예정 이율. 예정 이율이 높으면 더 많이 굴러가기가 쉬우니까 보험료는 감소해요. 그거를 2차 손, 2차 이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가 높으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건 비례관계인데 예정 이율만 반비례관계다. 기억해 주시고요. 책임준비금.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료의 일정 금액, 그래서 평균보험료에서 자연보험료를 뺀 요걸 적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요 위험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를 우리가 자연보험료라고 해요. 그럼 나이를 먹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경제력은 떨어지는데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어렵고 또 보험료가 계속 바뀌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보험료로 일정하게 받는 거죠. 요게 이제 평균 보험료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받았으니까 더 적게 받았죠. 그런데 이때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받았으니까 덜 받았죠. 요만큼 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때 요 더 받은 돈으로 이때 이 부족한 거를 채우는 요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보험료에서 적립보험료를 뺀 요만큼이 책임준비금이 된다. 요 개념이고요. 보험업법에서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다. 그래서 요거는 저것만 보시면 돼요. 책임준비금의 개념을 지진, 홍수, 거대 위험에 대비한 준비금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평균보험료에서 자연보험료를 빼야 돼요. 만약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요 그림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손해보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장기손해보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